안녕하세요. 요즘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삶이 가장 자기답고 현명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워낙 이 조직 생활을 싫어해서, 왜냐하면 조직 생활은 자기 의사와 반하는 어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돈을 위해서 시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가치관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조직 생활의 룰에 어느 정도 자기를 맞추어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글쓰기가 저의 적성에는 맞았기 때문에 그 조직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그런 일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어떤 직장 생활을 잠시 해봤는데, 역시 조직 생활이라는 거는 텃세가 굉장히 심하고 그게 오랫동안 고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그 안에서 회사 내에 룰이 정해지는 그런 거고, 자기의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그 회사 내의 어떤 직원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게 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자기의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하고 밀어붙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생각에서 오는 어떤 갭이라든지 그런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같이 팀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오랫동안 고착된 어떤 텃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처음 사원이 들어가면은 사소한 잘못도 어떤 트집으로 잡히고 이제 그것을 안 좋게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오래 거기서 일을 하고 능숙한 사람들이 몰아가는 방식,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업무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치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원 간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상대방의 단점을 캐고,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는 것도 사소하게 이제 트집을 잡고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거는 방식으로 한다면 상대방도 그거를 이제 조직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참지만,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기준이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응수라든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내에 어떤 마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원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원을 다른 곳으로 부서를 이전시키든지, 그래서 그 사원과 같은 자리에 같이 일하지 않게끔 이렇게 부서를 다르게 배치를 하거나 그렇게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런 일을 방관하거나 오래 일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면 처음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처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투집이 잡히면은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무조건 한 군데 싸잡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없고 사원 간의 문제를 관리자가 있음에도 사원 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중립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회피해서 모른 채 하거나 해서 그거를 이제 전혀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원들 개인 간의 어떤 마찰을 스스로 해결했는데 그럴 이제 여력과 힘이 부족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3의 어떤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문제 방식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피해를 입는 쪽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회사도 처음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그 사원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듣기보다는 오래 고착돼서 일이 능숙한 사람들이 편에 서는 편이 그런 경우가 회사의 논리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텃세들이 계속 그 회사 내를 자리 잡고 유지하게끔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구조. 그렇게 되면 계속 초보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그걸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입해서 그 부분을 조율하거나 방향을 찾아주거나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직 생활이 계속 흐트러지고 계속해서 사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생산적인 거라든지 이익 이런 것에 이익 논리가 강하지만 그에 앞서서 조직 구성원이 탄탄하게 조직 문화가 바르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원 관리를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게끔 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위를 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해서 회사의 조직 문화가 좀 잘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 그 회사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돈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면 퇴사를 하는 거고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를 잃어가면서 돈을 목적으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구조 그런 환경에 놓인 그 회사는 발전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사원을 뽑아야 되는 어떤 감정 소비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임금체불 문제 같은 경우도 노동청에서 다 이제 해결을 했잖아요.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14일 이전에까지 임금을 지불해 주기로 법에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사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 이런 것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10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런 것에 묵인하거나 방관하게 될 경우 이제 노동청 같은 데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3의 방안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어떤 법에 주어진 권리를 찾아오는 방식인데 그런 것이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면 퇴사 절차를 밟아서 그 회사와의 어떤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 유급 휴가를 신청해보는 방안도 있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그렇다면 방안은 그 사람과의 어떤 분리 조치를 해서 인사이동을 해서 그 마찰을 일으키는 직원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멀리 하는 거,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 부딪힌다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거를 자신이 이제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주장해서 자신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잡아가야지, 처음 일을 하고 들어가는 낮은 위치라고 해서 그 부당함에 계속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쉬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몇 달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행동을 내 의사 반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싫어서 몇 달 하고 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했죠. 몇백만 원의 돈을 벌고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나에게 맞는 거는 개인적인 자기의 고유의 삶을 펼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